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던 뉴욕 증시가 월요일을 시작으로 급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역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드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타코 트레이드가 다시 한번 불거졌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셧다운이 지속되고 있는 흐름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고, 무엇보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 무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만, JP모건에서 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증시를 끌어올린 만큼 주요 이슈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계속해서 주요 포인트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 누그러졌습니다. 그러자 위험 선호 심리가 하루 만에 되살아나는 하루였는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 정리해 보시죠. 어제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잘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트루스 소셜 포스트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에 4월 내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활짝 웃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2% 반등에 나서면서 22,700포인트 선에 근접하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1.6%대의 플러스권을 장 막판까지 잘 지켜내면서 6,654선을 캐핑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러셀 2000 지수 역시도 오늘 2.8% 급반등하는 등 전 방위적으로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나는 하루였고요. 오늘 베센트 재무장관은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 내용 역시도 투심을 지탱했는데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As the situation with China, Maria, this is China versus the rest of the world. They announced these export controls that are going to go into effect next month, and we have aggressively pushed back against them. We're not sure where this came from, why the Chinese have decided to do it now, because you can see that that the United States is led by a man of peace, Donald Trump, and China. That this was a provocative move. We have substantially de-escalated. President Trump said that the tariffs would not go into effect until November 1st. He will be meeting with Party Chair Xi in Korea. I believe that meeting will still be on. There has been substantial communication over the weekend as opposed to right out of the blocks when the Chinese did not respond.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에이펙 정상회담 예정대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주말 사이 중국 측과 미국이 긴밀한 대화를 진행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국이 대화와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는 시사점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투심을 살리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AI주들이 전체적으로 급반등했던 데에는 브로드컴과 오픈 AI 간의 대형 계약 소식이 결정적으로 한몫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의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상승세를 연출했다는 것이 특징이었고요. 거기다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주목하시는 베테랑 투자자죠. 하워드 막스의 CNBC 인터뷰까지도 전해졌는데 AI 열풍, 적어도 아직까지는 거품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열기가 뜨겁고 밸류에이션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진짜 거품 수준을 정의하는 이 매니아, 그러니까 광기 수준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광기 수준에 들어서게 되면 실제로 어떤 미래 성장 가치가 없는 기업들에게까지 투자가 광분적으로 일어난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지금은 그 정도 시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고 오늘 상품 선물 시장에서는 국제 유가가 1% 정도 반등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맞췄습니다.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3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역시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체적인 섹터와 종목들의 표정도 보신다면 S&P 500 종목 5개 가운데 4개는 상승하는 하루였습니다. 미중 갈등이 완화된다면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우려도 좀 덜어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히토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술주, 특히 반도체 주들에게는 우호적일 수밖에 없죠. 이 점에 힘입어서 반도체주들이 전체적으로 표정이 좋았던 가운데서 특히나 브로드컴의 주가가 무려 9.9%나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픈 AI와의 반도체 파트너십 체결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AI 반도체 3사의 동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2.8%, 그리고 그 틈새에 끼어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AMD의 주가 역시 0.7%가량의 상승세였고요. 전날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던 퀄컴, 그리고 인텔, 마이크론 등의 주가 역시도 전체적으로 급등으로 오늘은 거래를 마쳤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날에 6%대 급락을 잇고 오늘은 4%대 급등으로 거래를 마치고요. 오라클의 주가 역시도 5%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8,800억 달러에 근접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시총 9천억 달러를 뚫어낼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됐죠. 테슬라 역시 전거래일에서 5%의 급락 충격을 딛고 오늘은 다시금 5.4%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테슬라는 사실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제일 큰 시장,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생산 거점이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관계 개선 기대감 속에서 급등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금융주들의 상승세도 일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은행주들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이 시작될 예정인데,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부분적으로 선반영되는 하루였고요. JP모건과 웰스파고, 시티 등이 2% 안팎의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의미 있는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S&P 500 지수의 지난 5년 동안의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마지막으로 저점을 찍었던 날짜가 바로 이때입니다. 2022년 10월 12일이 되겠고요. 어젯밤에가 이제 미국 시간으로, 현지 시간으로 10월 13일이었습니다. 이번 강세장이 시작됐던 날은 2022년 10월 13일이죠. 그러니까 오늘이 만 3년 강세장을 찍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 강세장의 3살 생일을 축하하면서 보통 이런 강세장이 지속됐을 때에는 그 총 듀레이션이 어느 정도 존속이 됐는가, 이런 흥미로운 자료가 나와서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CFRA 리서치의 샘 스토발 전략가가 정리한 자료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 3년을 달성한 강세장의 총 기간, 평균적으로 6년 반 정도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평균적인 지수의 상승률은 213%를 기록하는 모습. 이번 사이클 안에서 지난 3년 동안 지수는 한 9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213%까지는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죠. 그런데 샘 스토발 전략가는 이번 사이클의 경우에는 기간도 그렇고 여력도 그렇고 아직까지 올라갈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3년 차를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4년 차에 돌입하게 될 텐데, 4년 차의 평균적인 상승률은 12.7%에 달했다라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AI 열풍, 연준의 금리 인하 재개, 거기다가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 큰
큰 틀에서 이 세 가지 재료들이 이 랠리를 지탱하는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계속해서 빅테크주들이 포함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IT 업종이 그 강세장을 주도해 갈 것이다라는 결론까지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특징주들이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 텐데요. 이 말씀드렸다시피 오픈 AI와 브로드컴의 계약 소식이 전해졌는데 양사는 총 10기가와트 규모의 AI 칩을 함께 설계하고 배치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오픈 AI가 설계를 맡고 브로드컴이 생산과 배치를 맡는 형태이고요. 양사는 사실 이미 지난 1년 반 동안 협력해온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대규모 칩을 함께 배치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브로드컴이 이렇게 의미 있는 급등세를 연출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보도의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혜은 앵커가 정리해드릴 예정이고요. 브로드컴의 주가는 오늘 9.9% 급등하면서 35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히토류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오늘 눈에 띄었습니다. JP모건이 방위와 우주 등을 포함해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여러 가지 핵심적인 산업들에 향후 10년간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 움직였던 첫 번째 테마가 바로 히토류 테마가 되겠는데 특히나 제이미 다이먼 CEO가 이 미국이 광물과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해외 공급망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명해졌다라고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공급망의 취약성을 개혁하기 위한 투자라고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얼마 전에 이 미국 정부가 MP 머티리얼즈의 지분을 10% 취득했잖아요. 그 거래를 도와줬던 회사가 바로 이 JP모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JP모건의 투자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서 히토류 대장 기업인 MP머티가 21%대 급등하면서 95달러 선까지 이제 도달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여러 히토류 관련주들이 급등한 가운데 대표적으로 USAR이라는 티커명을 가지고 있는 USA Rare Earth 이 종목이 18.6% 급등세를 연출했고요. 그 밖에도 크리티컬 메털스, 에너지 퓨얼스 등의 종목들이 히토류 관련주들로 분류가 되고는 합니다. 함께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JP모건의 투자 계획, 이니셔티브에 따라서 반응을 보였던 또 하나의 테마가 바로 양자 컴퓨터 테마가 되겠습니다. 이 미국의 국가 및 경제 안보에 필수적인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지금 시대에는 양자 컴퓨팅 분야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양자 컴퓨터 테마주들의 전체적인 시세를 살펴보자면 오늘은 리게티 컴퓨팅이 25%의 급등세를 연출했고요. D-Wave 역시도 23% 상승을 하면서 40달러 선을 뚫어내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의 경우에는 최근 한 달간의 상승률이요. 각각 175% 그리고 130%에 달합니다. 세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고요. 아이견큐 역시도 16.19% 급등하면서 82달러 선을 뚫어내며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특징주로는 수소 연료전지에 관련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블룸에너지 이슈를 준비해 왔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연료전지에 대한 설치 계약 수주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계약의 상대방은 브룩필드 에셋 매니지먼트라는 회사입니다. 이 브룩필드는 블룸에너지의 연료전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최대 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현재 양사는 전 세계 곳곳에 이 AI 팩토리라고 불리는 AI 인프라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로 유럽 안에 첫 번째 부지가 건설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고요. 블룸에너지의 주가는 26.5%의 반응을 보이면서 오늘 110달러 선에 근접해가는 움직임까지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주와 이슈들 확인해 봤는데요. 가장 중요했던 매크로 그리고 외신 헤드라인들은 지금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네, 시장이 지난 금요일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과연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이어진 강세장이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견조한 수익률을 쌓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4년 차에까지 과연 견조하게 수익률을 쭉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LPL 리서치에서는 강세장이 4년 차에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쪽에 조금 더 크게 무게를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1, 2, 3, 4년 차의 수익률 평균치를 이렇게 각각의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2차 대전 이후에 있었던 강세장이 3년에서 4년까지 이어진 경우를 집계한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 강세장은 3년 차까지만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4년 차, 그러니까 빨간색 반은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은 모습인데요. 평균적으로 12.8%의 상승률을 보였던 4년 차의 강세장, 지금 현재 2022년부터 지속된 강세장의 경우에는 특히 2년 차의 수익률이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고요. 3년 차의 수익률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 차에도 평균치보다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PL 리서치에서는 이번 강세장의 네 번째 해도 좋을 수 있다라고 역사가 말해준다라고 평가를 했네요. 현재 강세장은 과거 평균과 유사하거나 상회하고 있다라는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강세장의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해서 오르기만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10월에서 11월 그리고 12월까지 이어지는 올해 마지막 3달 동안 어떠한 포인트를 조심해야 될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 리포트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유령, 도깨비, 트위터.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유령은 과거 급락의 기억을 말합니다. 2018년 4분기 당시에 시장이 급락했던 사례를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되겠고, 도깨비에 대한 부분은 10월은 계절적으로 변동성이 큰 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년 한 달을 쭉 펼쳐서 살펴봤을 때 10월이 보여주는 변동성은 상당히 큰 폭의 위아래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윗, 이 부분이 지난 금요일에 급락을 유발했던 가장 중요한 요소였을 텐데요. 시장 급락을 유발했던 미중 관세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역시도 시장의 흔들림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부분을 경고하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자, 그렇다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단기 조정 리스크를 어떻게 피해가야 되고 우리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어떻게 잡아보고 갈까에 대한 아이디어도 함께 제시를 했는데요. 최근 미중 관세 트윗이 본격적인 매도세를 촉발을 했는데 지수가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 안에서도 상승 종목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참여 종목의 개수는 상당히 적은 강세장의 흐름이다. 주요 종목들이 시장을 확연하게 이끌고 있고 소외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추가 상승을 만들어냈을 때 지수의 목표치 레벨은 우리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 6,845포인트에서 7,000포인트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하락이 나타난다면 10%까지도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례는 2018년 4분기 당시에 하락만큼을 시장이 반영했을 때 가정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지선 포인트와 저항선 포인트도 함께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제시하고 있는 추가 목표치까지 시장이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0월과 11월 변동성을 유의하자라는 의견과 함께 기타 자산군에 대한 전망도 전하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요. 금리의 경우에는 11월에서 12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30년물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77년 이후에 비슷했던 24번의 사례 중에서 63에서 7% 확률로 하락이 나타났는데 다만 시장 흐름보다 한 30에서
오히려 45일가량 늦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11월에서 12월 당시에는 금리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의 경우에는 지난 한 주, 올 한 해 들어서 최장기간 상승을 이어갔고요. 최고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강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기존의 달러 약세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달러 강세로 돌아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9월 이후에 주요 지지선을 뚫어내고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01까지도 달러 인덱스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파운드화는 계속해서 약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자산군 중에서 귀금속 랠리 지켜보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텐데요. 금보다 더 좋은 YTD 상승률을 보여줬던 은입니다. 랠리가 상당히 과열됐다라는 관점이고요. 단기 조정에 유의하자라는 의견을 함께 전하고 있는데요. 2011년 당시의 고점이었던 49.8달러도 돌파를 해낸 은입니다. 모멘텀이 다소 과열돼 있는 상태에서 조정이 나온다면 42달러까지도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장기 상승은 유지를 하면서 이 경우에는 한 69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2018년 당시처럼 급락은 아니겠지만 4분기에도 5에서 10%가량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충분히 염두에 두고 단기 해지 전략 여전히 유효하고 이후에 연말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은 JP모건에서 진행하기로 한 대규모 투자 소식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얼마나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하는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자, 제이미 다이먼 CEO가 이런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미국이 지나치게 외국산 원료와 제조업에 의존하게 된 것이 국가 안보와 경제에 심대한 위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 활성화와 정부와의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현재 인프라 현대화, 공급망 자립, 그리고 전략산업 육성 정책과 더불어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긴장도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어쨌거나 함께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JP모건에서 특히 이렇게 제이미 다이먼 CEO가 이야기한 정부와의 정책 공조, 민간 투자 활성화라는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기조와 맞물려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집행하고 어느 정도의 자금이 들어가는가도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 기업에 10년 동안 1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요. 직접적으로 지분 투자를 하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벤처 투자, 금융과 인력 지원까지도 함께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분야의 투자가 될까요? 국방항공, 인공지능, 에너지 독립, 공급망과 첨단 제조 쪽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독립 면에서는 여러 가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 기업들 자극받아갈 수 있겠고요. 앞서서 체리낸커가 간밤에 히토류 관련 기업들이 급등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전해줬습니다. 역시 JP모건이 공급망과 첨단 제조 쪽에 힘주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기존에 JP모건은 이미 10년 동안 1조 달러 투자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힌 바가 있는데 여기에 50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총 1조 5천억 달러를 이러한 분야에 추가적으로 투자를 집행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힌 겁니다. 자, 이렇게 대형 은행들도 지갑을 풀고 나서고 있는데 히토류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미국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중국은 사실 히토류를 정말 다 틀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막상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히토류를 채굴할 수 있는 국가들은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이를 정제할 수 있는 능력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히토류를 정제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오염물질이 나오고 소위 말해서 3D 산업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선진국에서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인건비 문제도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MP 머티리얼즈의 미 행정부가 지분 투자한 사례를 콕 집어서 언급을 한 만큼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자극을 크게 받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유니온 머터리얼 같은 기업들 거의 상한가 안착한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포진했고요. 히토류 관련 종목들 추가적으로 연속성 가져가는 상승 흐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시장에서도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인데요. 오픈 AI와 브로드컴의 협력 소식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 바로 이어서 짚어볼 텐데 오픈 AI는 정말 많은 기업들과 손을 잡고 많은 기업들과 투자 소식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략적 파트너십 내용인데요. 사상 최초로 독자적인 AI 프로세서를 개발하고 배치한다라는 점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브로드컴의 역할은 무엇일까? 칩의 설계와 제조를 담당하게 되고요. 10기가와트 규모의 맞춤형 AI 칩, 네트워킹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브로드컴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0기가와트가 과연 어느 정도의 전력 규모일까? 1기가와트는 미국인 가구 8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10기가와트 굉장히 어마어마한 전력 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협업은 양사가 무려 1년도 넘게 극비리에 준비해온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오픈 AI가 칩 설계를 주도하고 브로드컴이 양산과 배포를 담당하는 가운데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칩렉을 배치한 이후에 2029년까지는 완료를 한다라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픈 AI와 브로드컴 전략적인 파트너십 소식도 긍정적인 시장 흐름에 한몫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굉장히 많은 글자들이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많은 기업들이 고심하고 있는 부분들이 칩을 만들 때 더 효율을 높이고 전력을 줄이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율은 높아지는데 전력은 더 적게 든다면 전력 인프라 쪽이 조금 불리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이비들에서는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 수요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앞서서 체린 앵커가 전해준 블룸에너지 소식도 함께 투자 포인트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